안녕하십니까. 백년산나라 대표 박정재입니다. 저와 함께 은평구의 이곳저곳을 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 찍을 영상은 백년산 재개발 아파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전 동영상에서는 불광역 근처의 아파트들과 녹번역 근처의 아파트들, 그 다음에 수색등산 뉴타운에 대한 내용들을 꾸준하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늘 백년산 재개발 아파트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릴 건데요. 녹번역에 있는 재개발 아파트와 비교할 점이 많아서 아마 얘기 들으시면 되게 좋은 내용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입지 분석에 관한 내용이니까 입지 분석에 대한 내용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로는 아파트의 연식, 교통, 인프라와 발전 요소, 그 다음에 학군, 주거환경, 자연환경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보이시는 백년산 재개발 아파트들의 위치와 모습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곳이 백년산 해모로고요. 백년산 SKB 아이파크, 이편한 세상 백년산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길쭉한 모양으로 백년산 힐스테이트 1, 2, 3차와 백년산 힐스테이트 4차, 백년산 파크자이,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시면은 지금 동그라미 치지는 않았는데요. 힐스테이트 홍은포레스트라고 서대문구에 있는 재개발 아파트가, 재건축 아파트가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홍은포레스트까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로 보시면은 응암역과 가깝고 세절역과 가까운 위치에 있고요. 녹번역과도 가깝기 때문에 이 녹번역에 있는 재개발 아파트들과 좀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은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파트의 연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에 있는 아파트들에 대한 위치와 모습입니다. 은평 뉴타운에는 이렇게 크게 은평 뉴타운을 자리 잡고 있고요. 2008년도부터 꾸준하게 입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은평 뉴타운의 경우는 뉴타운 1기 뉴타운으로서 10년 이상이 된 아파트로 안에 있는 인프라들의 구성이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부에 있는 쇼핑몰이라든지 상업 공간들이 잘 이루어져 있고 학군들도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께서 사시는데 굉장히 편리함을 느끼시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신내와 불광역 중간에 보시면 북한산 힐스테이트 7차가 있습니다. 북한산 힐스테이트 7차의 경우는 2011년도 7월에 준공이 떨어졌고요. 그의 밑에 불광미성이 있습니다. 불광미성은 1988년 10월에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불광미성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건부 안전진단 D등급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 성산시형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 안전등급 D등급에서 완전하게 안전진단을 통과한 그런 아파트로서 기사가 났었는데요. 향후에 불광미성도 마찬가지로 조건부가 아닌 완전 통과되는 안전등급 D등급의 모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바이역 근처에 있는 북한산 힐스테이트 3차의 경우는 2010년 8월에 완공이 떨어졌고요. 불광 롯데캐슬은 불광역에서 바로 위에 보이시는 요것이 불광 롯데캐슬인데요. 불광 롯데캐슬의 경우에는 2013년도 9월, 그 옆에 보이시는 북한산 현대홈타운 같은 경우에는 2004년 5월, 그 위에 북한산 힐스테이트 1차는 2009년 9월,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오시면 북한산 레미안, 이 부분은 2010년 8월입니다. 녹번역 재개발 쪽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요. 북한산 푸르지오는 2015년 7월과 레미안 베라이스는 2018년 12월, 이 아래쪽으로 보시면 힐스테이트 녹번역 2021년 4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응암 1구역을 재개발한 구역입니다. 이 밑에 보시는 곳은 녹번역 이편한세상 캐슬이고요. 2020년 5월 20일에 입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주가 진행 중이고 향후에 기회가 된다면 녹번역 이편한세상 캐슬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하게 다뤄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아파트 위주인 녹번역 근처에 있는 재개발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레미안 베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11억 9,500만 원의 실거래가를 찍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굉장히 선호되는 아파트에 있습니다. 다음 번호로 말할 곳은 백년산 근처의 재개발 아파트들입니다. 백년산 힐스테이트 1차에서부터 3차가 가장 오래돼서 2011년도 12월에 준공이 떨어졌고요. 그 밑에 있는 힐스테이트 4차 2017년도 8월에 준공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백년산 파크자이가 2019년도 2월에 입주돼 있는 아파트고요. 그 다음에 백년산 SKB 아이파크 2019년 8월에 준공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백년산 해모로는 2020년 3월 30일부터 입주를 시작해서 현재 입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위쪽에 보시는 이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이편한세상 백년산으로 응암 4구역 재건축 지역입니다. 이곳은 2021년 11월에 입주 예정이고요. 이 끝쪽에 보시면 홍은포레스트,
힐스테이트 홍은 포레스트로 2022년 11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쪽 은평구 쪽에서 지금 현재 입주가 대기 중인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 2020년 6월에 입주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는 사전 점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교통입니다. 약간 두 블록으로 좀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백년산 해무로와 백년산 SKB 아이파크, 이편한세상 백년산이라는 한묶음과 그 다음에 백년산 힐스테이트 1, 2, 3차와 4차 백년산 파크자이, 그 다음에 홍은 포레스트까지 이렇게 묶여있는 한 블록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백년산 아이파크 쪽, SKB 아이파크 쪽에서 도보로는 응암역까지 약 10분 정도로 소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힐스테이트 4차와 이 힐스테이트 1, 2, 3, 4차 그리고 파크자이, 그 다음에 힐스테이트 4차에 있는 곳은 세전역까지 도보로 약 12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녹번역까지 가시기 위해서는 버스를 이용하셔야 되는데요. 버스를 이용하면 약 12분 정도의 소요가 됩니다. 이쪽에 있는 곳과 이쪽에 있는 곳도 두 분 다 마찬가지로 녹번역까지 걸어가는 시간은 녹번역까지 버스를 타고 이용하는 시간은 약 12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SKB 아이파크에서부터 정부 서울 청사까지 걸리는 시간 같은 경우에는 버스로 이동하시는 경우 35분 정도가 걸립니다. 전철을 타고 가는 게 더 빠르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여기 통일로길이 있습니다. 이 통일로길은 버스 전용 차선이 잘 뚫려 있기 때문에 버스만으로도 막히지 않고 정확하게 빠른 시간 안에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버스만으로 약 3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시청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시청까지는 버스를 타고 약 45분 혹은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이용해서 걸리는 42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입니다. 또한 일자리가 많은 여의도 쪽으로 가시는 경우에는 6호선을 이용하셔서 공덕역에서 환승하시고 5호선에서 여의도역에 하차하실 수 있습니다. 걸리는 시간은 약 46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입니다. 마곡까지 걸리는 시간은 마찬가지로 6호선을 이용해서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에서 공항철도를 이용해서 한정거장 뒤로 가면 마곡나루역까지 바로 도착할 수 있습니다. 마곡나루역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대기업의 R&D 센터들이 많이 있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로 이동하는 시간을 판단하는 데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시간을 넣어 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 중에 하나인 강남입니다. 강남까지 걸리는 시간은 버스로 녹번역까지 이동을 해서 녹번역에서 교대역까지 가고 교대역에서 2호선으로 강남역까지 이동하는 시간은 약 1시간 4분입니다. 녹번역에 있는 아파트들과 비교해 봤었을 적에 걸리는 시간이 약 12분에서 15분 정도 차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녹번역까지 이동해야 되는 시간이 약 12분에서 15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녹번역 근처의 아파트에 비해서 백년산 재개발 쪽의 아파트들은 좀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비교하고 판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인프라와 발전 요소입니다. 쇼핑몰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년산 근처의 재개발 쪽에 은평 이마트가 도보로 약 10분 정도 소요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은평 이마트는 지하 주차장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지상 주차장이 있을 정도로 주차 공간이 크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은평구뿐만이 아니라 근처에 있는 여러 곳에 손님들께서 많이 방문해 주시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따라서 물건의 회전율도 빠르고요. 물건의 종류도 많기 때문에 쇼핑하는데 큰 무리 없고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은평 뉴타운 쪽에 가보시면 은평 롯데몰이 있습니다. 은평 롯데몰까지도 빠르게 가실 수가 있고요. 이 세전역 쪽으로 새로 난 길이 있습니다. 이 새로 난 길을 따라 쭉 올라가면 향동 뒷길로 따라서 쭉 올라가시게 되고 이 길 끝에 보시면 롯데 고양 아울렛점이 있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이케아 고양입니다. 이케아 고양까지는 차로는 약 한 20분 정도밖에는 소요가 되지 않아서 이케아 쇼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스타필드 고양도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쇼핑몰 근처에 있는 위치로서는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곳은 서울혁신파크입니다. 녹번 재개발 쪽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백년산 쪽에 있는 재개발도 같은 어느 정도의 입지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호재로서 작용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혁신파크의 경우에는 예전에 인노스토리텔과 혁신 아케이드로 구성이 된다고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강병원 국회의원이 낸 보도자료, 서울시에서 낸 보도자료를 통하면 서울혁신파크, 서울시립대 품고 글로벌 사회혁신 클러스터로 도약한다라는 내용으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서울연구원이 이전되고요. 이거는 박원순 시장님의 강남과 광북의 일자리 균형을 위한 하나의 방침으로서 서울연구원이 이전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학교 은평 캠퍼스가 서울혁신파크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글로벌 사회혁신 오픈 캠퍼스라는 곳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근처에는 기존의 일자리도 늘어나게 되고요. 학생들과 함께 교직원들도 늘어나게 돼서 좀 많이 활기찬 곳이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곳은 수색 역세권 개발입니다. 백년산 재개발 아파트와 가까이 있는 DMC 역 근처에 있는 개발지이기 때문에 이곳에 대한 내용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색 역세권 개발은 DMC 역구역, 수색 역구역, 차량기지 이전 구역, 유보지 구역 총 4가지의 구역으로 나눠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DMC 역구역은 광역생활 중심의 복합환승 거점이 될 것이고요. 수색 역구역은 DMC와 관련한 업무, 상업 복합 거점이 될 예정입니다. 차량기지 이전 구역은 DMC 산업 및 비즈니스 지원 공간으로 메꿔질 예정이고요. 유보지 같은 경우에는 경의중앙선이 지하화되면서 그 위를 공원으로 덮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총 4가지 원역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DMC 역구역은 광역생활의 중심으로서 중심상업 코어 환승체계를 개선해서 쇼핑과 그 다음에 교통망의 중심으로 바꾸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수색역 쪽은 글로벌 문화 복합 중심으로 문화, 컨벤션, 판매, 숙박시설들을 채우겠다라고 하는 내용의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DMC역에 있는 DMC역 구역을 우선 개발하겠다는 내용의 그러한 사진입니다. 이러한 DMC역 구역을 우선 개발해서 복합 환승 거점을 만들고 쇼핑 문화센터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러한 되게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상암 롯데몰 예정지입니다. 상암 롯데몰 예정지는 이렇게 3가지 이렇게 비어있는 3개의 블록이 있는데요. 이 3개의 블록을 롯데 쇼핑몰에서 구입을 해서 쇼핑몰을 지을 예정이었습니다. 하나 망원시장의 반대로 인해서 서울시에서는 상생협약을 들고 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 상생협약으로 상생협약을 거쳐서 개발이 돼야 되는 부지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상암 롯데몰 예정지는 사실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냐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DMC 역구역에 있는 개발과 상암 롯데몰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개발이 될 예정이어서 이 근처에 사시는 주민들께서는 상암 롯데몰이 하루라도 빠르게 개발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서울시의 민원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서울시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으니까 빠르게 상생협약을 맺어서 진행하라라는 그러한 감사 결과를 내보냈는데요. 이번에 롯데 쇼핑이 사업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신사업을 진행하지 않기로 하는 방침을 내놓아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사업이 더 좋아지게 된다면 빠르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하루빨리라도 상암 롯데몰이 공사가 들어가는 그날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일자리로 보이시는 스포티비 사옥이 있습니다. 특별계획구역 5구역이 신흥자동차 부지인데요.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서부권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요. 삼표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했고요. 서부권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였습니다. 그 다음에 빗물 펌프장을 개발한다는 내용인데요. 이 빗물 펌프장은 컴팩트 시티라는 청년 역세권 임대주택의 내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총 300여 명이 입주가 가능한 청년주택과 공유 오피스, 코인 빨래방, 공유 키친, 공공 피트니스, 농수산물 마켓 같은 생활 SOC가 조성될 예정이고요. 2022년 하반기에 입주를 목적으로 공사를 진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번의 내용으로는 수색 역세권 보행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이 뒤쪽으로 보시면은 지금 현재 경의선 숲길을 확장해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월드컵 참누리 쪽에서 보시면 이쪽은 예전에 경의선
철길이었는데요. 지금은 선형의 숲으로 바뀌어 있고요. 이것을 기본적으로 쭉 네트워크 구축으로 길게 늘리겠다는 내용입니다. 목표 연도는 2030년까지 이렇게 해서 상암동 뒤쪽으로까지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있습니다. 보행 쪽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다 보면은 생활 환경도 좋아지는 그런 인프라들로 인해서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호재거리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월드컵 대교의 신설입니다. 월드컵 대교가 2020년 8월 31일 날 개통되어야 하지만 신문 기사를 통해서는 2020년 12월에 개통이 된다고 합니다. 월드컵 대교가 개통이 됨으로 인해서 월드컵 경기장 쪽에서 성산대교로 빠지지 않고 그 월드컵 대교를 통해서 서부간선도로로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 다리가 연결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또 다른 호재로서 서부간선도로에 지어합니다. 서부간선도로는 새벽 2시에도 막힐 만큼 굉장히 복잡한 곳으로 유명한데요. 서부간선도로 지하와 함께 월드컵 대교가 연결됨으로 인해서 판교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백년산 쪽에 있는 아파트들의 호재로서는 서부선입니다. 이 서부선은 서울대 입구에서부터 세전역까지 뚫려 있는 곳이고요. 일자리의 중심인 여의도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쪽에 있는 역들을 보자면 세전역 101번 정류장과 충암고에 있는 102번 정거장이 아마 영향권 안에 들 것입니다. 따라서 충암고 앞에 있는 홍은포레스트나 힐스테이트 3차가 그 영향권 안에 굉장히 큰 호재로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학군입니다. 학군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초등학교를 보내시는 학부모님들은 근처에 초등학교가 있기를 많이 선호하시는데요. 그래서 그 아파트 근처에 학교가 어디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읍명초등학교입니다. 읍명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008년 7월 16일 날 설립이 되었고요. 학생 수는 1136명, 교원 수는 72명, 학급당 학생 수는 22.7명이고요.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8명입니다. 예전에 읍명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긴급 재난 상황이 발생하여도 학생들을 빠르고 신속하게 대피시켜서 인명피해가 나지 않았던 좋은 학교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백년산 햄모로와 백년산 SK뷰 아이파크에 있는 학생들은 읍명초등학교에 배정이 되게 되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곳은 서울 연은초등학교입니다. 1983년 10월 20일 날 설립이 되었고요. 학생 수는 708명, 교원 수는 49명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는 23.6명이고요.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8.6명입니다. 서울 연은초등학교는 여기 보시다시피 힐스테이트 1차, 2차, 3차 안에 들어가 있는 초등학교로서 백년산 힐스테이트 1, 2, 3차에 있는 학부모들이 보낼 수 있는 곳이 서울 연은초등학교입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곳은 서울 응암초등학교입니다. 1962년 11월 12일 날 설립되었고요. 학생 수는 783명, 교원 수는 56명, 학급당 학생 수는 21.8명, 그 다음에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8.6명입니다. 응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백년산 파크자이와 백년산 힐스테이트 4차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응암초등학교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힐스테이트 홍은포레스트입니다. 힐스테이트 홍은포레스트는 서대문구에 있어서 설명이 좀 넣어야 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백년산 재개발과 함께 붙어있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힐스테이트 홍은포레스트는 명지초등학교에 학생들을 보내야 합니다. 따라서 명지초등학교에 대해서 알아보면 1967년 3월 15일 날 설립이 됐고요. 학생 수는 678명이고요. 교원 수는 34명. 학급당 학생 수는 23.4명,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1.9명입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주거환경입니다. 주거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지의 경우는 단독 다가구, 다세대 등이 밀집되어 있었고 예전에 지어졌던 곳이기 때문에 차량 통과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소방차가 들어가야 된다거나 구급차가 들어가지 못해서 인명피해가 좀 나거나 생명을 잃는 경우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재개발이 되면 인프라들도 다시 구축이 되고 생활 환경도 좋아지기 때문에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곳으로 선호받게 됩니다. 따라서 아파트촌으로 구성되면 될수록 그 주거 환경은 좀 더 많이 좋아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의 세대수를 한번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년산 해모로는 760세대, 백년산 SKB 아이파크가 1305세대, 이편한 세상 백년산은 358세대고요. 힐스테이트 1, 2, 3차가 3221세대고요. 힐스테이트 홍은포레스트 623세대, 백년산 힐스테이트 4차 963세대, 백년산 파크자이가 678세대로 총 7908세대입니다. 이렇게 대규모의 아파트촌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러한 아파트 단지들은 소비자분들께서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주거 환경이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쪽으로 이사 오고 싶어 하시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고요. 이 근처에 여기 안에 사시는 분들의 생활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자연 환경입니다. 이 뒤에 보시면 백년산이 보이실 텐데요. 산 아래로 백년산 힐스테이트 1, 2, 3, 4차와 그 다음에 백년산 파크자이, 이편한 세상 백년산과 백년산 해모로, 백년산 SKB 아이파크의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백년산과 가깝기 때문에 백년산의 들레길, 그 다음에 백년산의 좋은 공기 등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요 근래에는 건강에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환경이 좋은 곳을 찾으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백년산 밑에 있는 이러한 재개발 아파트들이 아마 그런 분들에게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걸어서 내려오시면 불광천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 불광천은 자전거를 이용하시거나 산책하시거나 아니면은 데이트하기 되게 좋은 곳이기 때문에 이곳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백년산 재개발 쪽의 입지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개별 아파트들의 특징과 인근 아파트들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들으셨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